빌드블라주 시장은 시 공무원 500여 명과 함께 일주일간 무급 휴가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장은 각 사업체의 고용주들에게 일터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이 3일간 진행됩니다. 롱아일랜드 일대 공립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나오면서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1,200 추가 지급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경우 코로나19의 전염률이 최대 2.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시민들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16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빌드블라주 시장은 시 공무원 500여 명과 함께 일주일간 무급 휴가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드블라주 뉴욕 시장은 예산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 속에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일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무적인 직원들의 무급 휴가는 $100만 미만을 전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드블라주 시장은 2021년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 노동조합과 합의해 $10억 삭감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뉴욕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정 정책의 연방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의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앤드루 코모와 알버니의 국회의원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긴급대출 권한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드블라주 시장은 무급 휴직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일주일간 급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수뿐만 아니라 정부들 자금 흐름을 약 $90억 곤두박질 치는 지경으로 이끌었습니다. 빌드블라주 시장은 뉴욕시 각 사업체의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15일 다음 주 월요일 공립학교 개학이 예정대로 무사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맨해튼으로 출퇴근했던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마감하고 일터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뉴욕시도 직원들 수십만 명이 다시 출근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이 이같이 재택근무 종료를 촉구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출근해야 뉴욕시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6월 경제 재개를 마지막 단계까지 허용하면서 사무실 수용 공간의 50%까지 오피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장은 현재까지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 겨우 8%만 직장 출근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서도 25% 정도만이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사 인력의 50%를 재택근무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페이스북 이외에도 스포티파이, 바클레이즈 캐피털, 트위터 등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택근무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직원의 확진 사실을 사내에 알리면서 일부 트레이더들을 격리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직원들은 3월 중순부터 재택근무를 하다 노동절인 지난 7일 직후부터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이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I can't wait for the first day of school. 오는 21일로 예정된 뉴욕시 공립학교 가을학기 개학을 위해 오늘부터 각 학군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는 맨해튼 학군의 학부모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처음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였는데요. 지난번 학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수업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몇 차례 수업 후에나 온라인 수업이 어떤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t's the code, okay? That's all code. And I also put it up on the Google Classroom.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뉴욕시 교사 노조 등은 대면 수업 등과 관련해 10월 1일부터 등교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선정해 매달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 노조는 개학을 앞두고 최근 교사 노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 학교 건물에 대한 위생 안전 점검에서 환기시설 기능 미흡, 각종 물품 지원 부족,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문제들이 발견됐다며 교사들이 21일에 개학에 맞춰 학교에 나갈지는 수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자신들이 요구한 1만 명의 교직원 충원 요구에 대해 뉴욕시가 제대로 호응하지 않아 교육적인 일 외에 위생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14일 교육국 미란다 바보트 대변인은 21일 개학에 맞춰 2,000명의 교사를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교사 노조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위생 안전과 함께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사 일정을 진행하려면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롱아일랜드 일대 공립학교 10여 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나오면서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15일 뉴욕주 교육국은 나소 카운티 오이스트베이 학군과 폴 워싱턴 학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학교 건물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이스트베이 학군은 시어돌 루스벨트 초등학교와 제인 버닌 오이스트베이 교구에서 각 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수업을 15일부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 워싱턴 학군도 폴 디 스크라이버 고등학교와 존 제이 달리 초등학교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신입생 기숙사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14일 대학 측은 맨하탄 그래니치 빌리지 5애비뉴와 10스트리트에 위치한 기숙사 루벤홀에서 생활하던 신입생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건물을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루벤홀에서 생활하던 400명의 학생들은 밖에 나오지 못한 채 방 안에서 격리됐습니다. 연방하원의 개원과 함께 민주, 공화 중도파 의원들이 전 국민의 2차 현금 $1,200 지급, 연방실업수당 연장 지급 등을 포함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경기 부양안을 발표해 9월 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와 공화 양당의 중도파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프라블럼 솔버 코커스 의원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당적 추가 경기 부양안을 공개하고 양당 협의를 위한 논의 재개에 불을 당겼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1인당 $1,200, 자녀에게는 $500씩의 2차 현금을 지급하고 연방특별실업수당을 첫 8주간 주당 $450씩 지급, 이후에는 실업전 급여에 따라 주당 $600씩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총 $2,900억 달러를 배정해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2차 PPP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정부 경기부양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약 3천억 달러의 잉여자금을 2차 현금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3천억 달러의 잉여자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도 있지만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 공화 양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1,200 추가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번 경기부양안은 의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독감이 유행할 경우 코로나19의 전염률이 최대 2.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당국이 그 어느 해보다 독감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트윈데믹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강타한 올 2월에서 6월까지 유럽 4개국의 유행성 독감이 동시에 덮쳤다고 가정해 확진자 증가 추이를 모의 실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에서 2.4배, 스페인에서 2.5배 등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가 폐와 심장 등 세포막에 존재하는 효소와 결합해 침투하는데 독감에 걸리면 효소량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에 의하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감염됐을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재채기 역시 코로나19 전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은 독감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감염되는 트윈데믹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그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반갑지 않은 독감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세가 너무 비슷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잉그로드시 보건국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독감 예방 클리닉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고 보험이 없으시면 그냥 오시면 되고 또 보험이 있으신 분은 보험 정보를 알려주시면 드라이브인이나 또는 워크인으로 이제 무료 독감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이날 AWCA 시니어 센터 김학용 목사는 AWCA에서 9월 30일에 끝나는 센서스 인구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현장에서 도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주 시민들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지시티 등을 지역구로 하는 안젤라 맥나이트 주 하원 의원은 14일 주민들이 독립적인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의 사건에 대해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주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이는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제임스 플로이드가 경찰의 지나친 무력 행사에 의해 사망한 이후 뉴저지주에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경찰개혁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우려를 부식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뉴저지주 20여 카운티와 600여 타운은 경찰의 지나친 무력 행사 등이 발생했을 때 독립성을 가진 주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이 경찰로부터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무력, 무례한 언행 등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하원에 상정되기 전 이미 필머피 주지사가 찬성 의사를 표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나이트 의원은 주민들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와 통제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력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4일 뉴저지주 의회에 따르면 경찰이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경찰 내부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 등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한 부작용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바이오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화이자는 4만 4천 명의 자원자 중 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자 2만 9천여 명 가운데 2회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1만 2천 명 이상입니다. 화이자는 이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콜에서 임상 시험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내성을 계속해서 정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된 부작용은 백신의 안정성의 우려를 제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화이자 측은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 중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도는 영국 애스트라제네카가 지난 6일 심각한 부작용 발생 탓에 백신 임상 시험을 중단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애스트라제네카는 전날 영국과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을 재개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5일부터 애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단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티브 한 FDA 국장은 이날 우리의 역할은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경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베이사이드 202 스트릿과 40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2층 가정집에 2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8,400달러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3만 달러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히스패닉계 여성과 남성으로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절도 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문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 주위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이 발견되면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전력 공급 업체인 컨 에디슨은 최근 뉴욕 주립대 알바니 캠퍼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퀸즈 일대 8곳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관측소는 향후 허리케인 등을 대비해 전기 공급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의 동물원과 박물관 등이 학생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가격에 입장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롱스 동물원과 모건 도서관, 모마 현대미술관 등은 무료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20일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사이스 스트리트 스포트 박물관 등은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관람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온라인 등을 통해 반드시 입장권을 사전에 예매해야 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모바일 앱을 통해 운행 열차와 버스의 혼잡 정도를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트랜짓은 승객들이 열차나 버스를 타기 전 얼마나 혼잡한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 방법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뉴저지 트랜짓 앱이 없는 경우 새로 설치를 해야 하고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하면 혼잡 여부 확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보건당국이 그 어느 해보다 독감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행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